안녕하십니까. 뷰티렐라 TV의 은하수 아빠 조원장. 정 원장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원장님. 네. 네. 오늘은 미용시술의 원가 네. 3탄까지 기획 중에서 드디어 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3탄 어떤 내용인가요? 네, 3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 영상 1편, 2편 영상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편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서로 다른 서비스에서 가격이 같을 때 그 중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시술이 전문적인 시술과 서비스일 가능성이 높고 그럴수록 재료비의 비중이 더 낮은 것은 당연하다, 이런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시간에 했던 내용은 재료비가 같을 때 비용이 다르다면 그것은 인건비가 서로 다르게 측정되어 있다. 그런데 그 다르게 측정된 인건비는 단지 인건비가 높아서 전체 가격이 높은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또 인건비가 낮아서 전체 가격이 낮은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의 마지막쯤에 조 원장님이 인건비를 똑같이 하면 가격이 똑같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미용시술의 원가 마지막 편을 정리하겠다고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네, 기대를 하고 네. 경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편과 2편을 보신 분들이라면은 가격이라는 것은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각자 자기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합리적인 개인이, 말이 너무 어렵죠? 그냥 가성비를 따지는 개인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만나는 지점을 선택해서 결정지어지는 것이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은 1편과 2편을 보신 시청자분들이라면 다 이제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지난번에 조 원장님이 말씀하신 가격이 교란되는 경우, 이렇게 복잡한 거 나는 너무 싫고 누군가가 가격을 딱 정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가 되면 시장이 어떻게 교란이 되는지, 가격이 어떻게 교란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거는 미용과는 약간 관련이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라고 생각은 했지만 1편과 2편의 내용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신다는 의미로 3편까지 준비하고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합리적 개인이 가성비가 높은 것을 시장에서 선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인간의 본성에 맞는 일인데요. 이걸 복잡하게 생각해서 누군가 가격을 딱 정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사실. 복잡하게 가격이 형성되는 이론을 들으면 누군가 잘 아는 사람이 가격을 딱 정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 말에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좀 반하는 일이고 그러한 경우에 시장이 교란되고 붕괴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가격이라는 것은 재료비에 관리비 그리고 적정한 이윤이 붙어서 형성이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재료비라는 것은 미용시술과 같은 공산품을 이용하는 경우에 큰 폭의 차이가 없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외에 관리비와 인건비가 붙어서 가격이라는 걸 형성하게 되는데요. 관리비가 같다는 가정하에 인건비에 따라서 가격이 변화하게 된다는 내용이 지난 2편의 내용이었지요. 그러면 이 인건비라는 것을 고정을 하게 되면 앞에 가격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것을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누군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정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마련인데요. 대개 가격을 정해주게 되면 재료비와 관리비, 인건비가 더해진 가격을 누군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정해주게 된다면 가격이 일정하게 정해지게 될 텐데요. 그러면 공산품인 재료비의 가격은 차이의 폭이 크지 않으니 관리비는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고 인건비를 결국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야 가격을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숙련자와 비숙련자, 아주 잘하는 분과 초심자의 인건비가 같아지게 되는데요. 결국 서비스의 가격을 통제한다는 것은 인건비를 일정하게 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설명을 어렵게 했는데요. 이 말을 굉장히 쉽게 설명하신 분이 있어요. 저는 별로 이 말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목수의 망치와 누구의 망치가 같은 가치를 가져야 된다. 이것을 실제로 시장에 적용하게 되면
시술과 서비스의 가격이 일정하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시장이 붕괴되는지를 제가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재료비와 관리비, 인건비가 더해진 가격을 누군가가 일정하게 정해주게 된다면 결국 숙련자와 비숙련자, 아주 잘하는 사람과 처음 하는 사람의 인건비가 같게 책정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숙련자가 숙련자가 되고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 더 잘하는 사람이 되고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경험을 쌓았을 때에 그 가치가 인건비라는 것으로 측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의 기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경험자의, 숙련자의 인건비를 일정하게 비숙련자와 처음 하시는 분들과 똑같이 측정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개인이 자기의 기술과 노동력에 대해서 숙련하고자 하는 동기를 뺏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인간 개발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현상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반하고 처음에는 가격을 정해서 시장이 굉장히 안정화될 것 같지만 결국 숙련자와 노동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기술이 모두 하향 평준화된다는, 결국 그래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낮은 수준의 비숙련의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시장 붕괴의 현상을 가져온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 가격이 점점 더 낮아져서 원가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면 숙련자의 오랜 경험을 쌓은 인건비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잘하고자 하는 동기가 부여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경직되기는 하지만 재화 서비스가 돌아가기는 할 텐데요. 조금 극단적으로 만약에 누군가 정해준 가격이 원가에도 못 미치는 현상이 벌어진다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을 제시하려는 움직임이 자꾸 있어서 노파심에서 이 이야기를 넣었는데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죠. 네. 일어나고 있는데 원가 이하를 나라에서 통제를 하고 네. 그 시스템 안에서 숙련된 의사들의 희생을 통해서 네. 이 의료보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구현이 되고 있죠. 사실은. 네. 누군가가 통제하고 정해주는 가격이 원가를 겨우 넘어서는 정도라면 그것은 잘 하려고 하는 의지를 꺾는 반면에, 만약에 그 정해주는 가격이 원가 아래로 내려간다면 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려고 하는 의지조차도 꺾게 되는 현상을 낳게 되거든요. 비록 저희는 그나마 가격이 조금 자유로운 미용에 종사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미용뿐만 아니라 의학 전반에 걸쳐서 국민들이 조금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 가격이 원가 아래로 내려가는 일은 막아야 된다. 원가 아래로 내려가서는 잘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니고 하려고 하는 의지조차도 박탈하게 된다. 이런 점을 꼭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제넘게 저의 지식과 경험에 모자라는 주제넘은 이야기를 3편에 걸쳐서 힘들게 끌고 왔는데요. 사실 제가 굉장히 제한된 가정을 다 제거하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 말이 설명이 허술하고 또 허점이 있는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뜻은 충분히 다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숙련된 사람의 기술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시장이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이야기 미용시술의 원가 3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3편에 걸쳐서 정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될 것들이 점점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미리 방지를 하기 위해서 사회 시스템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저도 이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